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컴백 하신 우리 김진영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통 도시주택국의 아주 원로이시잖아.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 공동주택 조성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난 6월 15일 그 정부에서 그 137만 평이라는 그 개발 계획을 발표했죠. 컴팩트 지역 성장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난 절차가 주민 공람,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신청, 지구 계획 승인, 공사 및 준공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 계획이 어디까지 오신 거죠? 지금 지구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한 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지구 지정까지요? 아니, 지구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지구 그걸 지정을 지구 지정하기 위한 행정 계-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그 보니까 비대위라고 9개 단체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본 거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세교, 고덕, 뭐 이제 지제 뭐 이쪽에 이제 1에서 3 지구가 다 합쳐서 저희들한테 그 간담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담회 한 결과 그 요청이 뭐냐, 강제 수용에 대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를 아주 심하게 하셨고, 국가 시책에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거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러면서 요청 사항 같은 게 있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간담회도 했겠지만 저희 그 지역구이신 여기 소남영 의원님이나 우리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신청했었는데 거기 요구 사항들 이렇게 되게 보면 시민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이주 단지를 구성을 좀 해줘라, 합동화 단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가가 이제 현 시가에 버금가는 그런 그 가격으로 좀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사항, 또 수용되고 난 다음에 그 무리한 요구겠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이런 예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 요청이 50%좀 감면을 좀 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환지 및 공동주택 입주권 줘라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평택시의 집행부하고 뭐 이거 국토부하고 LH 뭐 여러 이제 합동 기관이 상의할 문제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왔거든요. 여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9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뭐 한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일단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시랑 네. 이제 사업 예정자죠. LH랑 이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죠? 이견이 있어요. 협의회끼리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몇백 명을 끌어놓고 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들이 나와서 해야지 이거를 뭐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나와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공동주택 입주권을 준다든가 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뭐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이주단지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협의회 구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9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만 저기 하시면 되지.
모든 그 지역에 토지나 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자만 나와라. 그러면 9개 단체면 아홉 명하고 하시면 편하지 않은가요? 저희 잠깐 보충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비대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개가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 비대위별로 좀 그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요구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님도 그 비대위하고 대화를 하셨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예. 이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는데 비대위 간 서로 큰 다툼이 나가지고 네, 그 네. 회의가 진행을 못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을 하셔가지고 네. 어제 이제 권익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었고요. 예. 저희도 이제 계속 작년 원래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 말에 그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비대위 간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설 지나고 나서 그 권익위에서 조정을 해서 예.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같이 논의를 하고 답을 찾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 이후에 아마 그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단계가 어디 단계까지 어디까지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민원 청취하거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됩니다. 수시로 변동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사항을 진행 상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민원 해소하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앞으로 좀 수시로 좀 여기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치도 그 수용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를 나몰라라 하고 이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우리가 K55, K6가 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 보호 지역은 물론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였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즘 이제 고덕 신도시로 인해서 개발 제한은 조금 풀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도 제한에 또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도심 슬로마 현상이 지금도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 기간이 있어요. 2022년 6월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근데 여기에 가로 속에 보면 과업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예, 군보 심의를 갔는데 이제 심의 좀 이견이 좀 있어요. 심의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조정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심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갖고 가업이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의의 의견이 뭐 군부대의 심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시민과 부대 의견입니다. 이건. 군부대 예. 의견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해줘야 이제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평택시 면적의 38%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조속히 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서 건물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재산권에 이익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산 진이 시 경계 경관 개선 추진. 이 문제는 저희가 8대 때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제서 이거를 좀 여기에다 띄웠는데 이게 알다시피 사진 보면 뒤쪽에 보면 이제 배
배 사진이 있죠. 이게 이제 그 행길가에 있어서 보면 지나가는 길에 세로로 서져 있어가지고 오산 쪽에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그 경계 개선 추진을 한다는데 이 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없애는 거고요. 예. 그게 좀 유의미한 상징물이 아닌 거로 이제 저 용역결과 나와서 예. 이제 없애는 거고요. 새로 이제 이 용역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추경 때 아마 이제 3억 8천 예산 세워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다 좀 밝게 깨끗하게 좀 해놓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길 행길가에 뭐 세울 수 있는 조형물 여기 새로운 평택 뭐 이런 조형물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물론 이제 그 용역을 하셨겠지만 LED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평택입니다라는 큰 문구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다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경계가 조금 어설퍼요. 오산하고 그 경계인데 좀 눈에 확 띄지가 않거든요. 평택 경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쪽에 이제 LED 지주형으로다가 예. 현재 한 18개 쫙 설치해서 밝게 예. 여기서부터 평택이라는 게 밝게 좀 각인될 수 있도록 그 시설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보충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진입관문 경관 개선에 예.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이제 오산 시계가 그 가장 시급하다고 그래서 이게 먼저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요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시계를 구분할 수 있고 진입관문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평택호 그 평택호에서 그 아산 쪽으로 이렇게 평택 뚝이라 그러나요? 뚝을 지나다 보면 거기 중간에 또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아산 우리 평택 쪽에서 가면 여기서부터 아산입니다라고 레비에 딱 뜨고 또 저쪽에서 오다 보면 여기서부터 평택입니다라는 그 레비에 말도 나오고 이제 이러는데 거기도 경계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의견 한번 들어본 적 네, 없으십니까? 거기도 지금 그 신호등 있는 그 수문하고 이제 신수문하고 그 수문 그 신호등 있는 그 부분에다가 예. 저희가 진입관문 그 경관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서해대교가 길이 이제 이렇게 도로가 교통 체증이 발생하다 보면 그 38번 도로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사교촌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차량 통행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끔씩 가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택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문이잖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 경관 디자인도 거기도 좀 확실하게 하셔서 멋지게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한 2억 8,500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 하는데 2억 8,500. 그리고 이제 추경에 또 요청을 이제 하시겠죠? 일단은 이제 오산시계 평택하고 오산시계부터 하고 예.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개선 효과가 있다면은 음. 전체 9군데로 다 확장할 예정이고요. 예. 총 예산은 한 66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 9군데 다 다 하는데. 하려면 예. 하여튼 뭐 한꺼번에 예산을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거는 평택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서 점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 구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공사 추진 계획에 이렇게 보면 영신, 지제세교, 화양, 학연, 가제, 동삭, 세교, 송화, 송북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제세교지구 우리 그 김진영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여기를 담당하셨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간에서는 또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조합이 뭐 어떤 갈등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뉴스 보도도 되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지구 민간 제한 예. 사업지구는 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은 늘 존재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각종 그게 이제 극대화되다 보면 이제 그 사법기관으로 가서 이제 다툼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이제 그렇게 그런 다툼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시에 들어와 있는 게 개발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건가? 뭐가 들어? 예. 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혜설교 지구는 지금 현재 이제 그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신청이 시에 예. 접수돼 있고 예.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제 조합에 통보를 해서 조합이 이제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 계획이 다시 환지 취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온 건가요? 이게?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대법원 판결 받으면서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 취소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이제 개발 계획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개발 및 실시 계획 신청을 시에 접수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이제 조합에 통보를 했고 조합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환지 계획 취소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8대 때도 저희가 이거를 다뤘었는데 그게 그 잘못된 환지 지정이 96필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지금 취소된 거는 다 취소됐나요? 네, 환지 예정지 지정은 이제 조합에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거 이제 조합에서 취소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이제 조합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그 조합장을 통해서 조합의 전체 의견을 이제 개발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통틀어 본다면 이게 국토부라든가 경기도나 평택시에서 도시개발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해서 세워진 이런 그 계획들인데 이게 그 어떤 조합원 갈등, 조합장의 갈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대단히 이런 개발 계획이 환지 계획이 취소된다는 사항도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전에 국장님이 김진영 국장님이 이거 담당하실 때는 이게 취소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조합이 시작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약 지금 한 15년 한 15, 16년 정도가 진행이 된 과정인데 이게 또 애초부터 또 전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단계를 또 밟아야 된다는 문제 또 이미 입주해져 있는 그 아파트가 있죠. 그분들 때문에 처음에도 그 건축물 준공이 안 났었죠. 그런데 입주민들의 그 편의 제공을 위해서 토지는 그냥 돼 있지만 토지는 이전이 안 된 거죠. 건축물만 된 거죠. 예, 이제 건축물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하수연이라나 민원 해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쪽 집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건축물만 놨지 왜 토지는 이게 이전해 올 수 없는지 그 이전해 갈 수 없는 요인은 이거 분쟁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환지 처분이 끝나야 토지 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절차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그 많은 고충 호소와 또 그 토지주들 그 조합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토지주들의 그 어떤 그 만능 그 피로감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경매라든가 뭐 어떤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될 호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잘 감안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윤아 의원님도 계시고 손하명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8대 때부터 이거를 좀 잘 지켜봐 있고 관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좀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그 시민들이 그 지역구민들이 저한테도 이제 이거를 좀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의 그 어떤 그 우선 채용이라든가 건설 현장 같은 거 그 중장비 뭐 장비 쓸 수 있는 이런 그 법이 지금 돼 있죠? 지정돼 있죠?
그게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협의상. 예, 조례로다가 저희가 이제 평택시 예, 그렇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상은 아닙니다. 근데 강제사항은 아닌데 조례로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도된 사항에 보면 좀 지역의 그 고덕 신도시의 뭐 회의소 건설 사업 할 때 완전히 우리 지역의 건설 그 사업 저기 업체들이 다 배제됐다라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왜 한 곳도 우리 평택 시민의 건설업체들을 쓰지를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궁금해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질 때, 상공회의소 건물을 질 때 지역민들의 그 어떤 그 건설 장비라든가 건설업체들이 전면 배제됐다라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오늘 우리들이 할 때 지역민들을 우선으로 좀 채용도 해주고 뭐 인력도 채용도 하지만 중장비도 쓰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어째서 이런 게 이렇게 배제가 됐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2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우리가 어제 그 송탄 출장소 때도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정당인들도 아무데나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게 돼 있죠. 1월 12일 날 예. 이제 그 시행령 이 광고물법 그 좀 개정이 돼서요. 예, 읍면동에 이제 2군데 예. 밖에 이제 설치를 못 합니다. 이제. 예. 아니 정당에서. 불법 광고물. 그러니까 2개밖에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불법도? 예, 2개까지는 허용을 해놨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지금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붙이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2개 정도만 읍면에 2개만 이제 읍면동에 2개만 허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또 못 걸게 돼 있어요. 예, 정당 현수막이라도 못 근데 걸게 돼 여기 있어요. 아마 출장소 앞쪽에 이렇게 가시다가 이쪽 보면 아마 그 횡단보도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게 있어요. 오늘은 철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까지 있었거든요. 아니 횡단보도 사람들 길 건너 다니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보면 뭐 정당의 현수막인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저렇게 했나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렇게 하고 그 외곽 지역으로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요즘은 또 우후죽순 또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좀 완화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과장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법 개정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일부 소수 정당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아직 그 말씀대로 좀 못 따라오는 게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돼 가지고 예. 저희가 별도로 점검 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2월 초부터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주택 분양률 같은 게 떨어지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 분들도 막 여기저기다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 막 많이 분양 그 공고 같은 거 분양 그 광고 플랜카드를 막 달죠.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달고 싶겠어요. 근데 저거는 뭐냐라는 이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편파 없이 시민이나 정당인이나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그 주택국에서는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계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물 정보 매칭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지번 및 도로명 주소가 각 대장에 상이한 자료에 대해 일치 사항을 정비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애초부터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들이 공보 서류를 떼잖아, 민원 서류를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는 그게 그 민원 서류가 저기 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걸 다시 옛날 주소로 다시 쳐가지고 옛날 주소를 쳐야만이 그게 근데 번지가 뭐 국제대로 5로 7번지로는 안 나오고 그냥 고덕동 뭐 1630번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서류가
발부가 되는데 이것도 애초에 그 도류명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서류 뗄 수 있는 방법을 먼저도 제가 한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모든 공고 서류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도로명 그 주소 또 건물 번호가 부여가 되면 예. 모든 공적 정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 일치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도 이제 동사무소 안 가더라도 전자민원 같은 걸 뗄 때도 이렇게 떼어보면 이건 안 떼어져요. 옛날 주소를 거기다 써 넣어야 이게 서류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참 불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로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 서류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뗄 때 이게 같이 합리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뭐 우리 주택국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된다는 일보다는 이제 평택시나 정부나 다 경기도나 합류해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마지막 발언 중에 아까 저 황정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건물 정보 이 매칭 정확하게 좀 제가 좀 잠깐 하나만 좀 질의를 좀 할게요. 그 얘기를 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자체가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저 건축물이 있는 거에 건축물 부여가 돼서 도로명 주소를 하면은 발급이 되는 거고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하니까 옛날 지번으로밖에 뛸 수밖에 없는 구조. 건축물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요. 토지는 현재 시스템이 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 같고 그다음에 이 지금 건축물 대장이 항상 등기부등본이나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토지대장은 이제 이 행정 서류이기 때문에 여기 특히 시 행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저희가 계속 신축을 하거나 표시 변경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촉탁을 이제 행정기관끼리는 촉탁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신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지금 전체 그 건물 정보 매칭 사업을 요거를 좀 잘 재정비한다는 얘기신가요? 지금 저희 이제 토지정보국과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바로 그 등기소에다가 그 토지 표시를 변경하게끔 의뢰를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 우리 그 공적 장부들이 서로 이렇게 지번이 일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잘 좀 정비하는 시스템적으로 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그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청취는 잘 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비를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뢰 그냥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법령에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도시시설이 8,000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변경되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5년 단위로 합니다. 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일정 부분 뭐 계획을 잘 수립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 재정비 수립 기간을 통해서 그 정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한꺼번에 해야.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뭐 개인적인 부분도 일부 있어서 이해 충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시의 지제역을 기점으로 해서 장당지구가 있고 지제지구 도시계획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 그 지역도 굉장히 넓죠. 장당지구, 지제지구 하면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굉장히 길지요. 예. 길고 넓고. 이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언제 됐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거는 2017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후에 이제 건축이 일부 이제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자연녹지에서 이제 용도 지역을 이제 종상향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경기도에서 네. 그래서 일종으로 갔다가 나중에 시로 내려와서 준주거로 이제 종상향되는 과정 속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변경하는 그 사유에 장당지구는 경부선 역세권 활성화 및 상업축 연계 주거 지역과의 완충 기능 등 계획적 개발 관리를 도모하겠다. 변경 사유가. 지제지구는 변경 사유가 경부선, 그러니까 지제역이죠. 경부선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및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고시를 했어요. 고시하고 난 다음에 결정 고시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 2024년도까지 신축 허가가 난 게 몇 건이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계획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 중앙장례식장 위쪽으로 3건이 토지합병에서 개발이 됐. 세 건 말이 세 건이지 뭐 거의 주공. 이제 한 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단 한 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 넓은 지역에 7만 5천 평, 그 황금 같은 그 지역에 개발은커녕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지구 단위 개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실제 확인을 해보니 개별적으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더라. 혹시 국장님 뭐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요만큼이라도 그게 이제 그 사익과 이제 공익을 실현하고 저희 이제 공익 실현 뭐 사익도 보호해야 되지만 공익도 좀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접점에서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로 됐습니다. 수립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익 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아마 사익이 이제 일부 침해될 그렇죠.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큰 틀에서 뭐 개발 활성화를 하고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이제 좋은 취지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정상 2017년도부터 근 8년 동안 그 최초에 고시공람 뜨고서 5개월 후에 최초의 건축 허가가 나고 그 후에 공동주택 하나 바로 옆에 있는 거 뭐 당연히 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신축 건물이 단 한 건도 없더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건축 행위를 해서 더 아름다운 그 철로변, 그 일본 국도변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 질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이제 재정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는 당연히 그리고 확답을 좀 하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서 뭐 이야기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따로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다른 지역도 일부 이제 문제되는 지역 일부 있죠. 이거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하기가 적극적인 개입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제세교지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더라. 뭐 공동주택 입주하신 분들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여기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조율을 해야 할 어떠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예,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이제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어제도 사실 뭐 다 양측 다 뭐 찾아가서 만나봤고 이제 상담도 하고 갔는데 연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제 부분은. 몇 번 이제 같은 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이게 과연 뭐 시행사나 조합이나 토지주들의 불이익 문제만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63만 평택 시민들이 소중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지제역 바로 앞에 최고 요지의 땅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교통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인프라 여러 가지 이게 좀 조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쪽 동삭 지역에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지제역으로 들어오는 교통편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제가 왜 더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2024년도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업무 보고요 한 장짜리 딱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거기 지제세교 공사 추진 똑같습니다. 5년, 6년 전에. 그래서 그 전에 거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 전에 거. 지제세교 지구가 도대체 언제부터 지금 이 업무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나? 2012년도에도 주민 제한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때 지제세교가 실시계획 인가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뭐 2015년도에는 환지계획 수립이라고 올라와 있고 2016년도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으로 지제세교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까지 환지계획 수립, 뭐 변경 이렇게 올라와 있고 2019년도부터 지금 환지가 다 처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처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사 추진으로만 올라와 있어요. 공사 진척도만 나와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뭐 기반시설 공사 4%, 2021년도 45%, 2022년도 55%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업무보고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올 것이냐? 제가 확인한 것만 2012년도는 지금부터 13년 됐어요. 그럼 그 전에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맞죠? 추진하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 세우고 할 때, 그건 2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죠. 중재를 해주셔야죠, 중재를. 뭐 그 지금 지제역세권 뒤에 컴팩트 시티 들어오면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될 텐데 그 지역 앞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조금 더 진척이 있을 수 있게끔 각별히 뭐 개발과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좀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는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 현황을 좀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례 근거에서 위원회 그 인원수도 제한하고 있고 위촉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명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법적으로.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 같은 거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평택시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각종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일부 심의위원들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해서 보안이 곤란한 지적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유도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공식적으로 접촉된 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국민권익위원회 네, 홍보 수사를- 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이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제 의원들이 이제 정확히 이제 모르다 보면 이제 자기 분야가 아닌 딴 분야를 모르다 보면 이제 엉뚱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이 이상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제안자가 퇴정하고 나서 바로 잡습니다. 저희들 실무진들이 바로 잡습니다. 잘못 의견 낸 거라고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는 제안자는 거기서 설명할 때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 이제 한 의견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가거나 퇴실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잡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이제 이행하기가 곤란한 조건들을 자꾸 다뤄서 재심의를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심의율이 또 조건부 뭐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심의 통과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평택시가 유독 다른 지자체 50만 이상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보다도 통과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하고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비교를 해보고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뭐 수정할 거나 뭐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공개를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00%? 6개월 후에 다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요. 그 이름은 공개는 안 하는 거죠? 회의록만. 네, 이름은 공개를 안 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 이런 그 각종 심의 과정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주의 어떤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휘둘리고 또 어떠한 또 개인적인 어떤 로비에 의해서 휘둘리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현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더니 뭐 제일 여기서 또 도시주택국 중에서 도시계획과 특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뭐 도시관리계획 2030 이 수립 재정비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상위 계획에 이제 부합하게 이제 매년 5년마다 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다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평택이 워낙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영역이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돼요. 지금 지금 현재 평택시 관내에서 지금 제일 얘기 많이 하신 도시개발 민간에서 특히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주택과 소관의 지역 조합 주택은 더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공공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제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제 역사가 생기고 그다음 고덕 신도시라는 게 아마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아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이 아마 2009년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이 장기간이 걸쳐져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 지제역이나 역세권은 개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거를 민간에서 하게 내비뒀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거는 공공에서 접근을 빨리 해야 이런 문제를 덜 야기시킬 텐데 다 방치해놓고 나서 민간이 개발을 이쪽 저쪽 수익이 되니까 다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마 이 발생이 계속 될 것 같아요. 평택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좀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도 어떻게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이거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도시개발 민간 사업이든 아니면은 지주택 사업이든 좀 내실 있게 안해를 좀 들여다보고 부작용이 뭔지를 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좀 보고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택 관련돼 가지고도 좀 저기 주택과장님 전체적으로 평택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역조합 주택에 관련돼 가지고 좀 다 리스트업 좀 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도 뭐 이게 말 그대로 이 관공서에서 개입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파악은 할 필요성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이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상위 법률을 개정을 하든 이건 이제 상위에다가 자꾸 의견 제시를 하든가 뭐 국회의원을 통해든 뭐 법률적인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11시 52분 됐는데 이제 이 중식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잠깐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정회를 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좀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